빅뱅 이후 지구는 은하 속에 탄생했다. 불꽃의 춤과 함께 여러 행성 중 하나로 태어났다. 지구의 첫 미소, 어린 행성의 초상 물질과 기운이 어우러져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대지는 바람의 키스를 받으며 바다는 달빛 속에서 꿈틀거렸다. 우주의 노래에 귀 기울이면 지구는 생명의 노래로 울려 퍼졌다. 원시의 물결 속에서 첫 번째의 숨결 생명은 작은 씨앗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며 태어났다. 숲과 초원, 물가의 노래가 울려 퍼질 때 지구는 생명의 꽃을 피웠다. 우리는 모두 그 꽃의 한 잎, 지구의 생명의 기원, 우주의 선물이다. 이 작은 행성 위에 피어난 모든 생명은 빅뱅의 후손으로서 우주의 노래를 이어나가고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빅뱅 이후 지구의 상태와 진화를 통한 지구 생명체의 탄생 과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빅뱅은 약 137억 년 전에 일어난 우주의 탄생으로 그 이후로 우주는 물질과 에너지로 가득 차고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약 46억 년 전에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과 함께 태양 주변의 가스와 먼지로부터 형성되었습니다. 초기 지구는 매우 뜨거웠고 지각과 대기가 없었습니다. 지구 탄생 후 2, 3억 년 동안은 원시 행성인 테이아와의 충돌로 인해 지구 표면이 다시 녹았고 달이 탄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구의 자전 속도가 빨라졌고 지구의 자력이 강해졌습니다. 지구 탄생 후 5억 년 동안은 내부 분출과 소행성의 폭격으로 인해 물과 이산화탄소 등이 공급되어 해양과 짙은 대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때 지구의 온도는 온실 효과로 인해 높았습니다. 지구 탄생 후 10억 년 동안은 지구 내부의 대류가 안정화되면서 지각판이 형성되고 판의 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의 생성, 이동, 섭입 과정에서 화간암 마그마가 현무암 지각 위로 올라와 화산섬들을 만들고 화산섬들이 쌓여서 대륙의 씨앗이 되는 대륙고해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 탄생 후 15억 년 동안은 최초의 생명이 등장했습니다. 생명의 기원은 아직도 명확하지 않지만 가장 유력한 가설은 중앙해령의 열수공이라는 곳입니다. 열수공은 상승하는 마그마가 공급하는 물질과 에너지로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최초의 생명은 원핵세포로 에너지 대사와 유전 정보의 구현 측면에서 하나의 유형에서 기원해서 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유형의 최초 생명체를 모든 생물의 공통 조상 엘유카라고 합니다. 지구 탄생 후 25억 년 동안은 산소 발생 광합성 세균이 출현했습니다. 이 세균들은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에너지와 산소를 생성했습니다. 이들이 내뿜은 산소는 점점 더 많아져서 바다를 가득 채우고 바다 밖 공기 중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바다 밖 육지에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구 탄생 후 35억 년 동안은 다세포 생물이 출현했습니다. 다세포 생물은 여러 개의 세포가 협력하여 되어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계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세포 생물은 산소의 증가와 함께 빠르게 진화하고 다양성을 높였습니다. 지구 탄생 후 45억 년 동안은 동물이 출현했습니다. 동물은 골격을 갖춘 복잡한 다세포 생물로 움직이고 먹고 번식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동물은 바다에서 시작하여 육지로 정복하고
다양한 모습과 특징을 가진 수많은 종으로 분화했습니다. 동물 중에서도 인간은 높은 지능과 문화적 진화를 통해 우주까지 넘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원시 행성인 테이아와 충돌 및 달 생성 과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테이아는 약 45억 년 전에 지구와 충돌한 화성 크기의 원시 행성으로 거대 충돌 가설에 따르면 달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는 천체입니다. 테이아가 지구와 충돌하면서 튀어나간 파편들이 뭉쳐 달이 되었으며 테이아의 일부는 지구에 남아 지구의 핵과 멘틀에 합쳐졌습니다. 최근에는 테이아의 잔해가 지구의 멘틀과 핵의 경계 부근에 있는 두 개의 이질적인 암석층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암석층은 대륙만큼이나 넓고 두께도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며 밀도가 높고 철분이 풍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테이아의 멘틀이 지구의 핵과 멘틀 경계로 가라앉은 뒤 멘틀이 대류에 이하의 두 덩어리로 나누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테이아와 지구의 충돌은 달뿐만 아니라 지구의 내부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테이아의 존재는 지구와 다른 암석 행성의 결정적인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테이아와 충돌 및 달 생성 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한 유력한 가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가설은 원시수프 가설로 원시대기와 원시바다에서 유기물이 형성되고 세포막이 만들어져 최초의 생명이 탄생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구체적인 환경 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다른 가설들에 비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현재 과학계에서 가장 유력하게 받아들여지는 가설은 심해 열수구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1977년에 잠수함을 통해 발견된 해저 열수구가 생명의 기원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제시합니다. 해저 열수구는 황철석과 같은 촉매작용을 통해 유기물을 생성하고 에너지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실제로 초고온의 해저 열수구에서도 고미생물이 살아있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다른 가설로는 암석 모델, 진흙 촉마의 가설, 작은 연못 가설, 운모 시트 사이 가설, 용암 가설 등이 있습니다. 이들 가설은 각각 다른 환경에서 유기물이 합성되고 자기 복제자나 세포와 같은 생명의 기본 단위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들 가설은 아직 충분한 증거나 실험적 근거가 부족하여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화학적 진화 가설은 지구 초기의 대기와 해양에서 유기물질이 합성되고 이 유기물질들이 복잡한 구조를 갖는 생명체로 진화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가설은 밀러 우리 실험과 같은 여러 가지 실험과 연구에 의해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지구 초기의 대기 조성이나 유기물질의 합성 과정에 대해 아직도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이 가설은 유기물질이 생명체로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 가설은 생명의 기원에 대한 완전한 답이 아니라 가능한 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체의 진화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원시 지구의 화학적 진화. 약 46억 년 전에 태양계가 형성되면서 지구도 만들어졌습니다. 원시 지구의 환경은 무기물로 가득했으며 화산 활동과 운석 충돌 등으로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서도 무기물이 화학 반응을 통해 유기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화학적 진화라고 합니다.
최초의 생명체의 출현. 약 38억 년 전에 원시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났습니다. 이 생명체는 원핵 생물이라고 하며 세포핵이 없는 단순한 구조의 미생물입니다. 원핵 생물은 이산화탄소에서 탄소를 얻고 무기물을 산화해서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이를 화학 영양 생물이라고 합니다. 광합성과 산소 대폭발. 약 28억 년 전에 남세균이라는 원핵 생물이 광합성을 발달시켰습니다. 광합성은 빛을 에너지로 사용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를 산소와 유기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남세균은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배출했으며 이 산소는 바다의 철을 산화시키고 대기 중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소는 혐기성 미생물에게 독이 되어 많은 종이 절멸했습니다. 이를 산소 대폭발이라고 합니다. 진핵생물의 형성. 약 18억 년 전에 진핵생물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생명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진핵생물은 세포핵과 세포소기관을 가지는 복잡한 구조의 미생물입니다. 진핵생물은 원핵생물이 다른 원핵생물을 흡수하고 상생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추정됩니다. 이를 내생설이라고 합니다. 다세포생물의 출현. 약 12억 년 전에 진핵생물이 다세포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세포생물은 여러 개의 세포가 협력하여 기능을 수행하는 생명체입니다. 다세포생물은 세포 분열과 세포 분화를 통해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조직과 기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세포 생물은 식물, 동물, 균류 등을 포함합니다. 생물의 다양화와 대량 절멸. 약 5억 4,2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다세포 생물은 지구의 환경 변화와 다른 생물과의 경쟁에 적응하면서 계속해서 진화하고 다양화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환경이 급격한 변화나 대형, 운석이 충돌 등으로 인해에만 해온 생물이 한꺼번에 절멸하는 대량 절멸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화번이 대량 절멸이 있었으며 가장 최근이 거세운 시각 600만 년 전에 공룡이 절멸한 백악기 팔레옥이 대량 절멸입니다. 어류부터 포유류까지 진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류는 약 4억 5천만 년 전에 원시 척추 동물에서 분기했습니다. 어류는 신경계와 근육계가 발달하고 지느러미와 부레를 통해 수중에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어류는 아스코르빈산을 합성할 수 있는 효소를 가지고 있었으며 신장에서 아스코르빈산을 생성했습니다. 양서류는 약 3억 6천만 년 전에 어류에서 분기했습니다. 양서류는 부레와 지느러미가 다리로 변화하고 폐와 피부 호흡을 통해 육지에서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서류는 아스코르빈산을 합성할 수 있는 효소를 가지고 있었으며 신장에서 아스코르빈산을 생성했습니다. 파충류는 약 3억 1천만 년 전에 양서류에서 분기했습니다. 파충류는 피부가 비늘로 덮여 있고 알을 낳아 새끼를 키우는 방식으로 번식했습니다. 파충류는 아스코르빈산을 합성할 수 있는 효소를 가지고 있었으며 신장에서 아스코르빈산을 생성했습니다. 조류는 약 1억 5천만 년 전에 파충류에서 분기했습니다. 조류는 깃털과 날개를 가지고 있고 온혈동물로서 천을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조류는 아스코르빈산을 합성할 수 있는 효소를 가지고 있었으며 신장과 간에서 아스코르빈산을 생성했습니다. 포유류는 약 2억 년 전에 파충류에서 분기했습니다. 포유류는 털과 젖샘을 가지고 있고 새끼를 뱃속에서 자라게 하고
젖을 먹이는 방식으로 번식했습니다. 포유류는 아스코르빈산을 합성할 수 있는 효소를 잃었으며 간에서 아스코르빈산을 생성했습니다. 인류의 진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류의 조상은 약 500만 년 전부터 100만 년 전 사이에 아프리카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원숭이와 비슷하지만 습관적으로 두 다리로 걷는 유인원이었습니다. 이들을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부릅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약 250만 년 전에 돌을 무기로 사용하면서 점차 진화했습니다. 이들은 호모 하빌리스라고 부릅니다. 호모 하빌리스는 약 20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다른 대륙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호모 에렉투스라고 부릅니다. 호모 에렉투스는 약 170만 년 전부터 10만 년 전까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등에 걸쳐 살았습니다. 이들은 불을 사용하고 석기를 발달시켰습니다. 호모 에렉투스는 약 50만 년 전에 다양한 종으로 분화했습니다. 이들은 네안데르탈린, 크로만용인, 푸세드머스두인, 샹슬라드윈 등으로 불립니다. 이들 중에서 크로만용인은 약 4만 년 전에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로 진화했습니다. 이들은 예술과 종교, 언어 등을 발전시켰습니다. 인류의 진화 과정에 대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부학적 증거. 인류와 유인원의 골격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개체는 모두 손가락과 발가락을 가지고 있으며 두개골의 구조도 비슷합니다. 화석의 증거. 인류의 조상들의 화석은 지구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화석은 남아프리카에서, 호모 에렉투스의 화석은 자바와 중국에서, 네안데르탈인의 화석은 유럽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유전학적 증거. 인류와 유인원의 DNA는 매우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인류와 침팬지의 DNA는 98% 이상이 일치합니다. 또한 인류의 DNA는 아프리카 기원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공합니다. 문화적 증거. 인류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도구를 사용하고 예술과 종교, 언어 등을 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증거는 인류의 두뇌가 발달하고 사회적으로 협력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행동적 증거. 인류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직립보행을 합니다. 이는 인류가 두 다리로 걷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적응입니다. 직립보행은 인류에게 여러 장점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시야가 넓어졌으며 천을 조절하기 쉬워졌습니다. 이상은 인류의 진화 과정과 그 증거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현대에서 주류 이론은 현대 진화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현대 진화 이론은 다윈의 자연 선택 개념과 멘델의 유전 법칙, 집단 유전학 등을 종합한 것으로 1930년대부터 1940년대에 걸쳐 형성되었습니다. 현대 진화 이론은 돌연변이, 유전자 이동, 유전자 부동, 자연 선택 등을 진화의 요인으로 인정하고 적응, 공진화, 종분화, 절멸 등을 진화의 결과로 설명합니다. 현대 진화 이론 외에도 다른 진화 이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전자 진화론은 유전자가 진화의 기본 단위이고 유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한다고 주장합니다. 창조적 진화론은 진화는 신의 창조적 계획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고 자연 선택은 종을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현대 진화 이론과 다른 관점이나 가정을 제시하지만
현대 과학계에서는 현대 진화 이론이 가장 타당하고 입증된 이론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상은 진화론 중 현대에서 주류 이론과 다른 이론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